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 마은혁이라는 사람 아시죠? 현재 서부지법 부장판사고요. 민주당이 이번에 추천을 해서 임명이 될 뻔한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한 임명 여부가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내용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님 구속과 또 검찰에서 기소 관련해서 직접 메시지도 있으시고요. 다수 어수선한 상황을 보내고 계실 텐데 어제 전국 각지 집회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주셨습니다. 저도 어제 밤 늦게까지 라이브를 하고 또 같이 하신 분도 보고 계실 텐데 우리의 목소리가 점점 통하는 것 같고요. 특히 중앙지법도 그렇고 다행인 것은 정말 다행인 것은 그래도 아직은 양심 있는 사법부에 남아있는 그 양심이 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그것에 좀 희망을 가지고 지금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개인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또 라이브 할 때도 후원해 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 계속 영상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상황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어찌 보면 그것보다 더 빨리 다뤄야 되고 더 한시가 급하게 제가 영상을 올려야 되는 게 바로 마은혁에 대한 임명 여부입니다. 지금 헌법재판관이 8명이죠. 8명입니다.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김형두, 그리고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제가 살다 이 헌법재판관 이름까지 싹 다 외우고 후보자 이름까지 외우고 요즘 우리 대통령님 덕분에 전 국민이 법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 정말 슬픈 상황이긴 한데요. 아무튼 이 8명이 탄핵 심사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고 또 우리 대통령님도 계속해서 헌재에 출석하시면서 변론하시고 있고 그런 상황인 거 다 아실 텐데요. 제가 성향 분석 영상도 올려드렸고 오전에는 이 우덜법 연구회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혹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재판관들에 대해서 잘 모르겠으면 영상을 오전에 올린 영상 참고해 보시고요. 그거 아니더라도 이 사법 카르텔에 대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무튼 이 지금 8명에서 심사를 보게 됩니다. 일단은 이 8명 중에서 결론적으로 6명이 찬성을 하면 인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생각하기도 싫고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도 당연히 그렇게 여기지만 8명 중에서 6명이 찬성이 있게 되면요. 즉 3명이 반대하면 이 탄핵 심판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제가 성향 분석 영상에서 올려드린 게 그나마 보수적인 성향 3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이 3분인데요. 하지만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가장 믿을 만한 분은 김복형 재판관이라고 믿습니다. 이분은 청문회에서도 탄핵이 정치적으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산 출신의 예전부터 모든 판결이 거의 보수 측에 굉장히 가까운 판결을 하시긴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제가 가장 믿을 만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믿는데 이 조한창이라는 분은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국민의힘 자체도 지금 못 믿지만 이 판결 자체는 보수입니다. 판결 자체는 보수인데 청문회 때 말한 걸 보면 살짝 애매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형식 재판관도 과거 이재용 회장에 대한 심판이나 그런 것도 있었고 굉장히 보수 측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분류가 되긴 합니다만 이번에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세한 건 말이 길어질까봐 안 하겠습니다만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측이 3명이 있다고 하지만 좀 뭔가 그래도 굉장히 찝찝한 완전 믿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때 있어서도 4명이 반대를 하고 4명이 탄핵을 찬성을 했어요.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그리고 정계선 이 4명이 탄핵을 찬성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사실은 8대 0으로 나와야 될 상황입니다. 하루 이틀 일한 방통위원장을 탄핵을 시켰는데 민주당에서 무슨 근거로 탄핵을 인용을 했는지 정말 궁금하고요. 완전히 저는 그리고 그 문형배라는 사람은 이번에 SNS 닫았더라고요. 그리고 좀 짜치는 게 뭐냐면 그 수정을 하고 닫았더라고요. 수정을 하고 저희 구독자님께서도 알려주셨는데 그 2010년에 있었던 글에 대해서 갑자기 그 국민의힘 의원들을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국힘이라고 쓴 거예요. 국민의힘이라고. 여러분 2010년에 국민의힘이 있었습니까?
2010년에 국민의힘은 존재하지 않는 정당이었습니다. 미래를 보는 사람도 아니고 글이 수정이 됐다는 거죠. 이걸 정확하게 알 수 있고요. 그것 또한 걸리니까 지금 SNS를 폐쇄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문형배에 대한 뭐 글은 이미 폐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전체적으로 다 퍼졌기 때문에 제가 영상으로도 올려드렸죠. 네. 여러분, 아무튼간 그런 사람이 지금 우리법연구회 회장이고 지금 헌법재판소장입니다. 권한대행이지만.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아무튼간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4명 반대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네, 아무튼 이번에 최상목 대행이 임명한 게 2명입니다. 원래는 6인 체제였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임명한 2명이 조한창과 정계선이라는 사람이에요. 조한창은 국민의힘에서 방금 말씀드린 임명한 사람이고, 추천해서 임명한 사람이고, 정계선은 민주당에서 추천한 사람이고, 말씀드렸다시피 정계선은 우리법연구회 또 회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문형배가 회장으로 있는 그 사법부 안에 사조직 우리법연구회 회원이고요. 민주당에서도 여러분 지금 원래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를 재판관을 추천을 하는데, 지금 민주당이니까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2명을 추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명, 정계선이랑 마은혁을 추천을 했는데 지금 정계선만 된 거죠. 아무튼 이 정계선이라는 사람 자체를 얼마나 심사숙고해서 넣었겠어요. 꼭 탄핵을 시켜야 되는데 이번만은 다른 때는 몰라도 이번만은 꼭 우리 입맛에 맞는 사람을 넣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거고, 지금 아주 믿을 만한 사람을 넣었을 거예요. 이 사람은 무조건 탄핵 인용 누르고요. 이번 이진숙 때도 아주 당연하게 탄핵을 눌렀죠. 이 사람은 무조건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탄핵 인용 누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00%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각자 성향대로 심판을 한다고 칩시다. 그렇게 치면 어떻게 되냐? 문형배, 정계선, 이미선, 정정미, 김형두 이렇게 탄핵 인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형두라는 재판관이 좀 중도로 이미지를 가져가고 있고, 이번 심판에도 그 이진숙 탄핵 반대를 했어요. 방통위원장 탄핵 반대를 했는데, 근데 사실 방통위원장 탄핵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건 사실 대통령에 대한 거기 때문에 결국 이번 심판에 좀 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희망을 가지기는 좀 어렵고요. 저는 결국에는 김형두라는 사람도 탄핵 인용 누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3명,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이 사람들이 반대를 하게 되면 탄핵 심판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3명이 중요한 거죠. 6명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3명이 반대하면 5명 찬성이라 안 되는 겁니다, 탄핵이.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무슨 압박을 넣고 있냐 하면, 이 마은혁이라는 사람을 임명해라,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마은혁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좀 파헤쳐 봅시다. 네, 일단 마은혁은 우리법연구회 회원입니다. 정계선도 마찬가지고, 지금 문형배가 회장으로 있는 우리법연구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전에 제가 올린 영상 참고하시고요. 사법부 내의 사조직입니다. 그 체포영장 청구한 그 이순형 판사도 우리법연구회 회원이고, 다 여기서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사법부 내 사조직이고요. 진보 성향의 판사들이 모인 조직입니다. 명단은 비공개인데요. 그럼 여기 마은혁이라는 사람이 여기 회원인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2009년에 마지막으로 명단이 공개가 됐습니다. 거기 마은혁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참고로 이번 영장이나 한창 난리였던 서부지법에서 근무합니다. 서부지법 참 수상하죠. 지금 서부지법 부장판사입니다. 높이도 올라갔습니다. 네. 이어서 2009년 동아일보 기사예요. 2025년 아니고 2009년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감안하고 보세요. 마은혁 판사, 사회주의 혁명조직 핵심 멤버였다. 여러분, 이 기사 헤드라인이 사실이든 아니든 왜 이런 기사가 나왔을지 또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판사가 이런 구설수에 오르는 게 맞습니까? 판사가? 2009년입니다, 여러분. 2025년 아니고 2009년이에요. 그럼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한번 봅시다. 마은혁이라는 사람은요, 이 인민노련이라는 단체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 줄임말만 봐도 좀 쎄하죠. 인천 지역 민주노동자 연맹, 이라는 단체인데요. 그러니까 민주노총 뭐 이런 거 생각나고, 이름만 들어도 좀 쎄하지 않나요? 민주노동연맹. 여러분,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민주, 노동, 연맹, 뭐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좀 이상하게 보이는
사실 원래는 참 좋은 단어 아니겠습니까? 원래 만들어진 취지는. 근데 좌파에서 이 단어를 완전히 이상하게 만들어 버렸죠. 아무튼간 이 마은혁은 이 인민노련 인천지역 민주노동자 연맹의 핵심 멤버입니다. 네, 핵심 멤버고요. 80년대부터 이 80년대 중반부터 해서 인천과 부천 지역에서 노동 운동을 하던 활동가들이 서울 가서 원정 시위도 하고 쉽게 말하면 운동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이 인민노련의 모태입니다. 87년에 결성이 되었고요. 여기서 지도부로 여러분이 아실 만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노회찬 아시죠? 정의당 노회찬. 끝에 좀 안 좋게 그렇게 가셨지만 안 좋다는 여러분이 판단하시고요. 삼성 국회의원이었고, 정의당에 좀 굵직한 사람이 노회찬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 지도부로 만든 겁니다. 이 인민노련을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말하면 운동권이죠. 여기 생각해 보시면, 여기 보시면 글자가 좀 작긴 한데, 6월 항쟁 이후로 해서 자생적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들과 CA 소장파들, 이게 재헌의회 그룹인데, 이건 중요하진 않고요. 아무튼 마르크스 레닌주의자?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이런 단어가 나올 필요가 있나요? 지금 거론되는 것 자체가 말이 아니죠, 지금. 이 단체가 지금 여기와 화학적 결합을 했답니다. 이런 일도 있었고요. 89년에는 어떤 기관지, 그러니까 잡지 같은 거죠. 그걸 발간을 했는데 이름이 사회주의자래요, 사회주의자. 정말 이상하게 짝이 없습니다. 아름아름 유포되어서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 사상을 전파를 했고 때문에 당시에 15명의 지도부가 당국에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이어서 더 체포가 됐고 더 퍼블릭에서 이미 12월에 나온 기사를 보면 서울대 정치학과 81학번인 마 부장판사는 사회주의 지하혁명 조직인 인천지역 민주노동자 연맹 인민노련 출신이다. 이게 실제 기사입니다. 네, 남한에서 사회주의 실현과 그를 토대로 한 남북 통일을 궁극적 목표로 삼고 민족 해방, 민주주의 운동을 전개하던 좌익혁명 단체였다. 마 부장판사는 이론 교육과 선전 활동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이 된 당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언론 인터뷰에 따르면 당시 구속된 19명 중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4명이다. 마 부장판사는 인민노련이 한국노동당 창당을 시도할 때도 참여를 했고 92년부터는 진보정당 추진위원회 정책국장으로 활동했다. 네, 여러분 이게 기사에 드러난 오피셜한 자료입니다. 더 퍼블릭에서 기사를 냈고요. 여러분 마은혁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들어가서 어떤 판결을 하겠습니까? 어떤 판결을 하겠어요? 마은혁이라는 사람을 민주당이 왜 이렇게 임명을 하려고 할까요? 참 충격적이지 않나요, 여러분? 판사라는 직업은 정치적 중립을 너무나 잘 지켜야 되는데 너무나 잘 지키지 않고 있는 게 드러나고 있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번에 청문회를 했죠. 조한창, 정계선 같이 마은혁도 했는데요. 결국 최상목 대행이 2명만을 임명해서 임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사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민노련에서 활동한 사실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대부분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또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게 하기 위한 활동이었다. 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걸 보시고 이 단체를 보고도 이게 정말 순수하게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활동으로 보이시나요? 아니 도대체 어떤 순진하신 분이 그런 활동으로만 보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해가 가지 않고 이렇게 뻔뻔하게 대답을 하는 것 자체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마은혁은요, 노회찬이 2009년에 진보신당을 만들 때 그 후원금을 내기도 했습니다. 후원금. 당시에도 판사였습니다. 판사임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특정 정당 만드는 것에 대해서 후원금을 낸다? 그것도 노회찬에 대해서. 당시에도 법원장에게 경고를 받았거든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도 마 후보자는 2009년 노회찬 당시 진보신당 대표 후원회 모임에 참석해 후원금을 내 법원장으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여러분. 출판 기념회 한 달 전쯤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셨고 열흘 후에 제 처가 세상을 떠났다.
노 전 의원께서 2번 모두 문상을 와주셨고 출판 기념회에 가게 된 건 그에 대한 담례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슬픈 건 알겠습니다. 네, 마은혁 판사님 슬픈 건 알겠습니다. 근데 그거랑 왜 여기 진보신당의 후원회 모임에 참석해서 후원금 낸 건 이건 판사로서 그건 전혀 다른 문제 아닌가요? 공과사를 구분해야죠. 판사 아닌가요? 네, 그리고 단순히 아버지 문상 왔다고 그 정도로 이어질 인연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 과거를 보니까. 네. 여러분 지금 이 마은혁이라는 사람을 임명을 하려고 하고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헌법재판소에서 이 마은혁을 불임명한 현재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게 2월 3일 날 결론이 납니다. 참 빨리 하네요. 왜 이렇게 빨리 할까요? 아니 다른 거는 천천히 하고 참 빨리 합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거는 180일이 기한입니다. 180일이 지나면 직무에 바로 자동적으로 복귀가 되는데요. 거의 다 된 176일쯤에 임명했으면서 마은혁 관련한 심사는 2월 3일 안에 끝내겠다고요? 너무 빨리 합니다. 헌재 참 이상합니다. 이런 그 상황을 볼 때 헌재가 좀 이상하다라고 합리적으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하고요. 네, 여러분 이 상황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마은혁이 임명이 되어서 탄핵 인용을 의견을 내겠죠. 안 내겠습니까? 저는 100%, 200% 탄핵 찬성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총 앞에서 말한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이 세 분을 그나마 제가 믿을 수 있는 분이라고 분류를 해놨고 이 세 명이 탄핵 반대를 누른다고 해도 6명이 찬성을 하게 됩니다. 9명이 되니까 마은혁이 들어오면 이 3명을 빼고라도 6명이 찬성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탄핵 인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영장 구속 뭐 이런 것도 체포 뭐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마은혁 임명 이거는 막아야 됩니다. 지금 또 변수는 4월 18일에 문형배, 이미선 이 두 사람의 임기가 끝납니다. 4월 18일인데 결원을 보충하지 않으면 다시 뭐 6인 체제가 되겠죠. 4월 18일에 두 사람 임기가 끝나요. 근데 여러분 지금 헌재에서 하는 속도 보세요. 헌재가 이 대통령에 대한 거, 마은혁에 대한 거 엄청 빨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헌법재판 소장 권한 대행을 문형배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법 연구회 회장. 원래 천천히 하시던 분들이 왜 여기서는 빨리 하는지 이해가 가시죠? 네, 4월 18일 안에 끝낼 겁니다. 4월까지는 저는 여러분들 뭐 희망 회로를 돌려서 뭐 4월 이후에 2명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4월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가지 않을 것 같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저도 당연히 탄핵 각하, 뭐 애초에 헌재까지도 오지도 않고 사실 큰 거 한 방이면 끝납니다. 이런 논쟁 자체가 의미가 없고 그럴 가능성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고 있습니다. 뭐 쓰대의 건도 있고요. 쓰대 건도 있고 일단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객관적으로 상황을 좀 보고 우리는 이성적인 우파입니다. 감성적인 좌파가 아니고 이성적인 우파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우파입니다. 마은혁 이 사람을 좀 주시를 해야 되고요.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이라고 하면 어제 영장 불어도 그렇고 지금 중앙지법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헌재 변론 계속 출석하시면서 상황이 조금씩 바뀌고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지율도 당연히 지지율이지만 단순히 뭐 지지율이 뭐 52%가 됐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뭔가 시스템적으로 대통령의 시간이 오고 있다. 제가 어제 라이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통령의 시간이 오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느낌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사실로 드러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여러분 쓰대 저는 믿습니다. 조정진 대표님 저는 믿고 기다리고 있고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 내부에서도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요. 현직 사무관이 재판관들 이중잣대가 있다. 민주당이 꼼수를 써서 소수 의견을 무시하고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킨 것은 문제없다라고 했다가 그때는 문제없다고 했다가 방통위원장이 소수 의견을 듣는 절차 없이 2명이서 의결한 것은 위법하고 탄핵을 인용한 만큼 위법성이 크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우리 편을 위한 이중잣대라고 글을 써주셨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근무하시는 사무관님 A씨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런 분들이 더 많이 나와야 돼요. 아주 정확하게 지적했죠. 검수완박할 때는 아주 지들 마음대로 문제없다 이렇게 했다가 지금 이준숙 그 탄핵 사유가 2명이서 그 소수 의견을 좀 안 듣는 절차가 있었다라는 건데 그것 가지고 탄핵 인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명백한 우리 편을 위한 이중잣대다라는 거죠. 헌법재판소 근무하시는 분들도 이 사실에 대해서 점점 목소리를 내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아직은 양심은 그래도 살아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고, 여러분 아무튼 오늘 내용 매우 중요합니다. 거의 제 영상 중에서 거의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계속 해봅시다. 사실 지금 헌법재판소의 그 재판관들 성향을 분석해야 되는 이 사실 자체가 슬픈 거예요. 아니 가장 중립적이어야 되고 성향을 몰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국민들이 몰라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성향이고 이 사람은 어떤 성향인지 과거를 통해서 다 드러났습니다. 문영배 SNS를 통해서 다 드러났고, 마은혁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지금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먼저 처리해야 되는 상황에서 마은혁을 먼저 지금 하려고 하는 헌법재판소 상당히 의심이 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윤 대통령의 복귀가 절실합니다. 지금 내각제 세력 조중동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내각제 세력 민주당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언론 뭐 전체적으로 사법부 지금 나라 자체가 어디까지 지금 병들어 있는지 가늠이 안 될 정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윤 대통령이 돌아오는 게 가장 유일한 나라의 수단이고요. 저는 정말 윤 대통령이 이 결단을 한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더 나은 과정으로 가는 진통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홍콩처럼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 홍콩처럼 되지 않을 거고요. 우리나라는 다르죠. 그동안 자유가 공짜인 줄 알았는데 이 2030 세대들도 이거 공짜가 아니었구나,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구나 라고 많이 깨닫고 깨어나고 있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또 어르신들께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나 이렇게 막 샘솟게 드는 게 지금 2030입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아무튼 네,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좀 많이 퍼날라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네, 개인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분들 덕분에 더 열심히 이렇게 정보 알릴 수 있고 더 까발릴 수 있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